그 정윤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집안 문제에서 실제로 차지하는 포션은 뭐였는지. 왜냐하면 그 유경재단 그 폭력 사태 때도 정윤회 씨가 직접 있었다는 게 어제 보도로 확인이 좀 되지 않습니까? 예. 정윤회 씨를 만난 분들의 통해서 들은 간접적인 경험입니다만은 네. 저는 정윤회 씨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. 치밀하다, 기획자다. 기획자다. 예. 그 정도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. 기획자다. 어떤 사건을 기획할 수 있다. 이런 거죠. 그 사건을 치밀하게 기획한다는 거죠. 아, 치밀하게 기획한다. 죄송합니다. 그 단순 기획과 치밀한 기획은 다릅니다. 전혀 다르다. 예. 그렇군요. 아니 참 그 어찌 보자면 저희가 아침에 그 웃으면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오늘 아침 쭉 들어봤습니다. 벌써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태민 일가와 맺은 인연이 40년이 넘었고 그 40년의 적폐가 이번에 해소되지 않으면 새로운 대한민국 어렵다라는 그 촛불 민심의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 어찌됐든 박근영 씨와 인연을 맺어서 지난 10년간 이른바 박씨 일가들을 쭉 들여다봤을 때 보통 평범한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도 주셨는데요.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이 좋겠다. 이렇게 지난 10년간 진실을 추적해 오셨는데 그 얘기 포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.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제가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. 왜냐하면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 짓을 바로잡겠다고 싸웠던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까지 옥살이까지 했고 지금은 생계가 어려워서 공사 현장까지 몰렸던 사람입니다. 굳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마당에 그분을 감싸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. 하지만은 제가 아내와 살면서 느꼈던 많은 경험들, 이 평범하지 않은 이 집안의 이야기들.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야겠다는 겁니다.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은 된장과 김치를 먹어야 되지요. 그게 환경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일부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난 늑대 아이에 비유를 했습니다. 늑대 아이. 늑대 아이. 예. 한겨울의 숲속에 갓 태어난 아이 3남매가 버려져 있었습니다. 그런데 곧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곳이었고 시간이 경과되면 갓 태어난 3남매는 얼어 죽습니다. 그런데 그 지나가던 늑대 가족들이 큰 아이만 물고 간 겁니다. 그 남아있는 두 아이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 거예요. 그리고 40년 동안 늑대 가족이 그 아이 하나를 키웠어요. 40년이 경과된 이후에 그 아이는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? 나는 그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. 불행한 겁니다. 그 아이에게 우리는 과연 돌팔매질을 할 수 있을까요?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. 그 그럴싸한 비유다. 나는 그렇게 봐요. 예. 물론 대통령께서 책임질 부분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네. 그렇게 40년 동안 늑대 손에 키워진 그 아이가 인간의 흉내를 낸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? 결국 그 아이는 늑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게 결론이죠. 예. 결국 그게 그 아이도 늑대가 되는 것이죠. 그렇다면은 예. 국민 여러분들은 늑대 아이를
인간의 세상으로 인간이 될 수 있게끔 비판하고 돌팔매질하기 전에 이제는 인간의 세상으로 함께 동화해서 마지막 여생을 마칠 수 있게끔 나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 그렇죠, 당연하죠. 그건.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책임진 이후에 사회로 환원됐을 때는 그때는 인간으로서 대접을 해줘야 된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, 양해를 구합니다. 그게 참 가슴 아픈 가족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박근영 씨는 이렇게 그 언니 그리고 동생한테 이렇게 일종의 버림받았다. 그래서 정말 생계가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버림받았다, 먹고 살만하지 못하다.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섭섭해할 것 같아요. 언니에게 따로 전화하거나 뭐 이런 가족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. 언니 나한테 왜 이래? 나 좀 도와줘. 제 아내는 언니의 전화번호 없습니다. 언니의 전화번호가 없어요. 없습니다. 그러면 지난 청와대에서 나온 다음에 그러면 사실상 가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채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저는 생물학적으로만 가족이라고 봅니다. 생물학적으로만 가족으로 가족이다. 봅니다. 예. 정서적으로 함께 교감하거나 이런 게 없다. 근데 어릴 때 같이 컸잖아요. 청와대에서 삼남매가. 아내의 자리를 최순실 씨가 뺏어간 거죠. 아내의 자리를 최순실 씨가 뺏어갔다. 근데 이제 그 모르겠어요. 뭐 특수한 환경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언니랑 함께 지냈기 때문에 아무리 최순실 씨가 늑대가 찾아와도 내 동생들이 있으면 동생을 먼저 챙길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요. 그 점이. 늑대 아이의 4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얽힌 지난 40년사를 특히 이제 신동욱 총재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살해 위협 사건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는 충분히 이제 맥을 잡을 수 있었다고 보고요. 좀 분절화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좀 몇 차례 나눠서 말씀을 좀 더 듣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벌써 90분이나 지났는데요.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들께 그 받은 상처, 그런 분노,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촛불 집회를 다녀왔습니다. 대통령에 대한 실망 충분히 이해합니다. 하지만은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분들이 자라온 독특한 환경이 있더라는 겁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가족의 바람입니다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 많은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. 대화에 너무 심취하느라고 댓글을 초반에만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